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시골 촌부 차의수라고 합니다. 아, 제가 뭐 지금까지 200, 한 7, 80개 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번처럼 고민하다가 영상을 만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예, 오늘 엊그저께 있었던 인천시의회 세미나 관련 기사가 이 프리진 뉴스에 제가 발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기사를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발표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그 현장에서 받으신 그 소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잘 적어 주셨습니다. 이 기사만 제대로 읽어보아도 이 참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느 정도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쓰시는 이혁주 기자님이 어제 이제 이 기사 초고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혹시 숫자라든지 이런 거 좀 봐주십사 해서 보내주신 내용을 뭐 이렇게 상의하고 하다가 좀 제가 자꾸 드는 느낌이 저에 대해서 뭔가를 한 줄이라도 더 좀 기사에다 넣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자님, 혹시 제가 그 시골 첨부라는 닉네임으로만 활동하는 게 좀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뭐 알리는데 좀 방해가 됩니까? 그러고 슬쩍 물어봤더니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저 시골에 공장 운영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적지 말고 그냥 전에 엑셀 책 몇 권 썼다는 내용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시골 촌부는 엑셀 관련 도서 베스트셀러 저자이면서 시골에서 공장을 운영한다. 그래서 어제 이 기자님 얘기를 듣고 또 이 세미나 현장에서도 제가 전부 처음 뵙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분들은 뭐 시골 촌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심지어 그 현장에서 저를 소개하시는 문호영 변호사님만 해도 저를 소개하는 저 앞 멘트랑 마지막 마무리 멘트에 그 시골 촌부라는 거를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이가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적어도 제 실체, 그 인간 차의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 뭔가 약간 이 자료를 집계하거나 하는 쪽에는 노하우가 있고 한 것 같은데, 이 그 뭐 얼굴을 못 내놓을 사정이라는 게, 제가 이름을 못 밝힐 사정이라는 게 뭐 별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이게 사업체를 한 20년 이상 뭐 코딱지만하게 운영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뭔가 하여간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단지 그걸 피하고 싶은 생각뿐이었고,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정말 뭐 아무런 뭐라 그럴까요? 백그라운드라고 그럴까요? 저를 보호해 줄 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큰 데이터를 내놓고 결과를 내놓고 하는 과정 자체가 좀 뭐라 그럽니까? 부담이 되죠. 응? 더군다나 지금 이 뭔가 아, 뭐 암흑의 세력이라고 그래, 암흑 권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검은 권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권력에 의해서 뭔가 국회도 장악돼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참 찝찝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 도중에 제가 무슨 귀찮은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유해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나마 이 작업을 못 하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익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작업이 다 끝났고 최소한 제가 올린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관하는 사람들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꽤 여러 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그 지금 정도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자료를 이제 완성했다는 생각에서 얼굴도 공개하고 했는데, 어제 이 기자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새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사전선거 폐지해야 된다. 예? 뭐 개표기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뭐 인쇄 날인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뭔가 이 공통점을 찾아내고 모두의 그 바람이 반영되는 선거 제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지금 계속 초안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해소하고 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익명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명확하게 데이터가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으니까 그거 자체가 뭐 힘을 갖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선거제도 개혁 뭐 아니랍시고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실체도 없는 사람이,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제 창의라든지 생각, 기획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접할 때 그거에 대한 뭐 공신력이랄까 그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어제 밤 늦게까지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 잠들면 또 아침에도 벌떡 깨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도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고민을 갖지 않을 만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뭔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제 스타일은 뭐냐면, 제 고민을 일단 있는 대로 물어볼 수 있는 데다가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는 답은 또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돌아오는 답에서도 뭐 이렇게 답변에서도 제가 해답을 얻기는, 솔루션을 찾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면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물었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수집을 해서 보면, 아, 내 생각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쭉 몇 사람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했는데, 제 생각이 그냥 나를 드러내놓고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기로 한 겁니다.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데이터나 자료를 뭐 채널이나 뭐 SNS에서 이렇게 접했을 때, 그 자료가 어쨌든 뭐 시골 촌부라는 거를 전면에 드러내긴 했지만 그건 닉네임이니까 익명 아닙니까? 익명,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실체를 뭔가 감추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데이터 자체에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지금까지 뭐 황교안 TV나 뭐 이봉규 TV나 이런 데 출연을 하면서도 그 얼굴을 가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이런 편집 방향이라든지 방송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까였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쉽게 다루지 못할 주제가 돼버린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자료만 명확하게 드러내면 오히려 내가 전면에 나서서 나라는 존재가 그 자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나를 감추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자료를 다 집계하고 나서 보니까, 집계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집계한 데이터가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많고, 또 그게 미칠 그 파급력이라고 할까, 약간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뭔가 익명으로 그런 게 다루어진다는 게 그 자료를 퇴색시키는
자료의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뭐 공식적인 이력서라고 해야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공식적인 이력서도 써본 적 없고요. 이제 제 이력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쓴다고 하면은 매년 그놈의 대출 연장할 때마다 뭐 기업 평가한답시고 대표자 뭐 양력 넣어라 그러면 거기에 넣고 한 게 전부였는데 오늘 그냥 그 이제 제 실명을 드러내 놓고 앞으로 활동을 하는 게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우려가 해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이걸 제 이름을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것까지가 알려지게 되면 분명히 귀찮은 일은 생기겠지만 이게 제가 뭐 귀찮거나 뭔가 불편한 거 생기는 거를 지금 내가 내놓은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설사 회사가 망한들 내가 망하고 정말 이게 밝혀질 수 있다 그러면 뭐 제 연배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은퇴를 했거나 뭐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할 사안은 아니다 싶은 생각에서 그냥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제 실명 다 파악했어요. 뭐,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직접 연락처를 알려준 경우도 있고, 또, 뭐, 장 박사님이 이렇게 요로를 통해서 제 연락처를 알고 전화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여기 제 채널에 들어가서 채널 정보에 보면은요, 이메일 주소 보면 이것만 봤어도 제 이름 정도는 다 파악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이메일로 해서 저한테 이런 비슷한 분석을 하는 분들 중에도 나한테 한번 검토해 달라고 보내는 분들이 꽤 여러 분이 계십니다. 최소한 뭐, 저를 뭐, 방해하거나 하는 분들은 아닌데, 제가 그분들의 진심은 알면서도 제가 입력하고 제가 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답변 못 드리고 한 것도 있고 하고 죄송한데, 아무튼 제가 지메일에서 쓰는 이 이메일 어드레스 자체가 이거 그냥 제 이름 차의 수를 그냥 영타로 친 거예요. CKDMLTN. 예? 저 차의수라고 하면은 통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담이지만. 지금이야 뭐 구글에서 그러니까 모르는데 처음에 네이버 뭐 나오고 했을 때 검색창에서 차의수라고 치면 한 100만 뷰 이상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소방 차의수, 뭐 군용 차의수, 뭐 소형 차의수, 국민 차의수, 뭐 하여간 모든 차량과 관련된 데이터 숫자에는 다 차의수가 붙으니까 그건 뭐 여담이고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거야. 뭐 제가 음성에서 살고 있고 음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름 차의수라고 알면 음성에서 대표자 이름이 차시인 회사가 뭐 몇 개나 되겠습니까? 뭐 다 찾아내셨을 텐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저를 뭐 이렇게 해코지 하려는 시도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이런 루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없었다고 보면 그냥 좀 안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회사라고 해야 정말 코딱지만 합니다. 뭐 민경우 의원이나 장재현 박사님 와서 보시면 공장 규모로 보면은 뭐 한 거의 500평 가까이 되는 공장이니까 엄청 클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내실로 보면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이제 창고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넓게 쓰긴 하는데 그냥 보여드릴까요? 어디 갔어? 이게 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모길로라는 회사이고요. 모길로라는 것도 이것도 또 이름 특이하죠. 제 이름도 특이하지만 이 모길로가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뭐 대충
대충은 아니고 참 심사숙고해서 만든 이름인데, 제가 잘하면 뭔가 모든 게 다 나은 대로 어, 올 거라. 예? 내가 잘하면 다 나은 대로 통할 것이다. 뭐 그런 좀 오만한 이름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근데 20년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매출이라고 해야 뭐 1년에 3억 됐다 말다 뭐 그런 수준이 계속 되고 있고요.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는 거야 100원 뛰기, 100원 뛰기도 아니에요. 판매 가격이 뭐 100원 뭐 1000원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뭐 팜플렛이나 카다로그나 같은데, 뭐 저 보험 화일 받아보면 제 중요한 거래처 중에 하나가 보험 화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이런 저 화일을 만들면 명함 끼는 포켓이 이렇게 옛날에는 직접 이렇게 녹여서 만들었었잖아요. 용착을 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는 이게 접착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요 포켓을 딱 떼서 붙이면 그냥 명함을 낄 수 있게 뭐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뭐 제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기왕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름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제 이름에 그 의자가 들어가잖아요. 차의수 의자가 오를 의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름 따라간다고 가르나라 그러나 하여간 뭔가 좀 뭐가 상식이나 기준이나 도덕이나 이런 거에 벗어난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와서 혼자 하면서 마음이 편한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조직 생활을 하거나 하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랑 의견이 부딪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의 기준이 정말 의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뭔가 상대방이 다르다 이러면 그걸 그렇게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 군대에서 중위로 있으면서 부대장 대령한테 개겨가지고 예? 부대 창설 이래로 처음으로 뭐 경고장을 받지를 않나. 예? 직장에 들어가가지고는 예? 입사 2년차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는 참사라는 직급이 있었는데, 입사 2년차 참사가 25년차 본부장 전무, 대기업 전무면은 하늘 아닙니까?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때 담당하던 업무가 원가 뭐 이런 거였는데, 아니 화학공학과를 나온 전무님이 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거기서 막 들이대가지고 회사 한번 난리 나고 뭐 그런 적도 있는데, 결국 그분은 이제 뭐 역시 전문 경영자시고 하다 보니까 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회사의 원가라든지 또 판매 가격을 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을 상당히 반영해 주시고, 그 외에는 한 라인으로 해서 궁금한 거 물어주시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건 제 성격의 결함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정선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제가 접해서 본 데이터랑 제가 갖고 있는 상식, 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는 못하다, 이런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이 나라 꼴이 뻔하다, 이런 거에 꽂히다 보니까 사실은 4.15 때부터 이 작업을 했죠. 근데 그때는 뭐 혼자서 아무리 작업을 해도 누가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통로라고 그래야 되죠. 알려주는 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여간 박주현 변호사님이 제가 차이 나는 거, 선거인수랑 뭐 투표수랑 차이 나는 거, 또 비례대표 투표수랑 지역구 선거인수 차이 나는 거, 이런 거를 집계해서 보냈을 때 먼저 방송을 하고 연락을 해 주셔서 그렇게 인연이 됐고요. 시골촌부라는 닉네임도 박 변호사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시골 촌부라고 소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저 시골에 저런 촌부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알고 작업할 정도로 다 만연해 있는데 너네는 뭐냐 뭐 이런 정도의 그 스탠스로 지어 주신 건데 뭐 사실이잖아요. 시골에 있고 뭐 농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촌부면 촌에 있으면서 공장을 돌리건 뭐 농사를 짓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시골 촌부 맞고 그래서 저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처음에는 저 박 변호사님 채널에 직접 제가 만든 영상을 그 초창기 거 보면 참 황당합니다. 휴대폰 가지고 막 종이에다 찍찍 그리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박주현 변호사님이 제가 만든 영상을 그대로 올려주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드러내기 싫으니까 제 채널도 없었죠. 그랬는데 그때 누군가 초천재인가 하는 분이 제가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이랑 뭔가 살짝 의견이 다른 듯한 썸네일을 올려서 그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걸 보고 이제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비난하는 영상을 라이브로 하고 나니까 아, 이 박 변호사님은 이 우리 진영 내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제 영상을 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기왕 시골촌부라는 이름으로 했었으니까 그 채널로 계속 그 이름으로 계속 채널을 만들어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시골촌부란 채널이 됐고요. 처음에는 사실 뭐 제가 유튜버로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었던 거고 그때 박 변호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주셨던 게 지금 이제 긴 작업을 해야 되는데 4.10 총선 같으면 지역구마다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올려라. 올리면 최소한 내가 무슨 뭐 위해를 뭐 꼭 위해가 아니더라도 작업하는 중에 제가 무슨 병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증거를 남긴다는 생각으로 그냥 채널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을 파서 시작한 게 제가 유튜버라는 예? 뭐라 그러죠? 직함이랄까 호칭을 받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든지는 말씀드렸지만 그거랑 부정선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분석을 뭐 전혀 백그라운드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올려놓은 게 이게 제가 썼던 책입니다. 이게 벌써 언제 엑셀 95면 언제죠? 엑셀 아이고 그러면은 한 30년 넘었네. 엑셀 2000 버전이 2000년에 나왔던 거니까 그죠? 한글 엑셀 95년이면 얘들이 95년에 발표한 버전이에요. 맞네. 엑셀 5.0이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있던 제가 이제 기획 담당이고 해서 그 공장에 이루어지는 뭐 급여면 급여 뭐 생산 관리면 생산 관리 그런 담당자들의 실무를 전부 모아가지고 사실은 사내 교재로 쓰려고 제가 만들었던 건데 원고 양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에서 뭐 이렇게 교재로 만들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는 분이 야, 막 그렇게 많은 거면은 그냥 한번 출판사에다 던져봐. 그래서 원래는 4.0에서 썼다가 그 준비하는 동안에 버전이 5.0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걸 5.0으로 바꿔서 정보문화사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만 몇 권이죠? 4권인가 5권인가? 뭐 함수책도 썼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2000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런 책을 쓸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84학번인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때 과목에 뭐 AIS인가 제가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AIS 뭐 MIS 해가지고 그때는 워드를 대학에서 가르쳤다니까요. 워드랑 또 이제 요 엑셀에 모태가 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요 행연루에 해서 뭔가 그리드화 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제가 대학 때 배웠던 건 로터스 1, 2, 3를 처음 배웠고 군대 갔을 때는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하여간 쿼트로 프로라고 하던가 큐 프로라고 하던가 그걸 썼었고 또
제가 근무하던 데가 쌍용인데, 쌍용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는 그 쌍용 컴퓨터에서 만든 세종 오피스라고도 있고, 또 멀티 MP라고 했었는데 멀티 플랜인가? 그러니까 약간 이 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 제가 초창기부터 다 섭렵을 그저 실무에서 사용을 해 본 거예요. 오죽하면 그 제가 근무하던 그 쌍용양회의 신소재 사업본부였는데, 그 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 예? 그걸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그룹사에서 운영하는 쌍용 컴퓨터에 서버 가지고는 이 로직을 다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아예 PC를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줬습니다. 제가 3년 반 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저 286에서 시작해서요, 386, 486에서도 SX, DX, 펜티움까지. 그러니까 제가 퇴사할 때 펜티움을 쓰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메인 그 큰 대형 서버 가지고도 하지 못하는 로직을, 그 자석 만드는 공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가루를 물로 섞어서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거를 또, 예? 뭐 프레스로 하면서 뭐라 그럴까? 그 S극 N극을 줘서 뭐 프레스를 하고, 그걸 또, 예? 로에다 굽고 그걸 또 깎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돈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PC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값만 가지고 이제 메인 서버에서 회계 처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걸로 활용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PC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뭐 최소한 제가 대한민국에서 레이저 프린터는 처음 쓴 사람일 겁니다. 쌍용 컴퓨터에서 일본 엔진을 들여다가, 뭐 일본 거는 쓸 수 있겠지만 국산 레이저 프린터는 제가 처음 썼을 거예요. 왜냐면 쌍용 컴퓨터에서 레이저 프린터를 그 일본 엔진을 들여다가 처음 개발해서 만들었고, 그 만든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갖다 썼으니까. 뭐 다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하여간 저는 제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존재 자체가 뭐 이름이 뭐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시골 촌부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익명으로 가려진 그 어떤 존재가 아니고 실체가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구구절절 그냥 자랑처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각오를 하고도 제가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고주파로 전기 스파크로 해서 비닐을 융착해서 뭐 이렇게 테두리를 붙이는 공정도 있고요. 그거를 또 뭐 다이 커팅이라고 해서 딱 원하는 깊이만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내는 그런 기계고,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기라고 하는 건 제가 회계학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전기에 감전돼서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기고, 뭐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개발을 하고 지금 20년 넘게 최소한 경쟁자, 뭐 세계적으로 경쟁자 없습니다. 아이템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드는 방식이, 그것도 완전 역발상으로 뭐 공정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저만 해도 이 조만한 공장에서도 물건을 판매를 하고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난리 납니다. 그냥 또 클레임 들어온 경우가 쭉 그냥 고정적으로 쓰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전화를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해요. 이거 차사장 이거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봐봐, 뭐 그렇게 온다든지, 야 이거 보니까 한 10,000개 중에 뭐 분량이 좀 보여, 그러면은 아유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어바웃을 해서 보니까 한 1,000개 될 것 같아. 그럼 알았어요. 그러고 1,000개 보내주고. 근데
정말 까칠하게 들어오는 경우는 이 인터넷으로도 제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100장, 200장 사간 사람들, 뭐 2만원, 3만원 사간 사람들이 문제를 삼으면 그거는 그 묶음 전체가 불량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불량 난 거를 교환해주기 위해서도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디벼봐야 되잖아요. 온전한 걸 보내야 되니까. 온전한 거 보내주고 나면 그 앞뒤로 만들었던 모든 제품을 다 전수검사를 합니다. 또 그때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원단을 사용했던 다른 제품까지도 그냥 일단 공장이 스탑이에요. 스탑 시켜놓고 그거를 다 전수검사를 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사가 망하니까요. 어떻게 쭈글쭈글한 제품, 뭐 덜 붙은 제품, 테두리가 덜 붙은 제품 이런 거를 팔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크레임을 제기해 준 사람들이 고마운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한번 그렇게 원단이 잘못되거나 하면은 뭐 차로 한 차씩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천만 단위가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다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앞으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신용이 쌓였고, 그걸로 해서 그냥 뭐 제가 해외 시장을 특별히 공략하지 않는 한 그냥 국내 시장에서는 그냥 혼자 먹고 살기 딱 좋을 만큼 9to5로 일하면 뭐 재고 뜰락날락 하면서 그냥 할 만큼, 심지어 이 부정선거 문제만 하더라도 기계 돌려놓고 그냥 입력하고 저녁 때 기계는 세워놓고 이제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몇 개월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코딱지만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공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이게 부정선거라 그러면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데, 그죠?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이나 이런 뭐 사형시키자, 뭐 해체하자, 그것도 저는 일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클레임 들어온 건을 쭉 뭐 전수조사해서 저도 분량 출연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뭔가 비닐 같은 경우에는 그 연화제라 그러나 그 비닐이 연한 정도를 정하는 약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좀 다른 그 배합 양으로 해서 납품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런 결과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그 납품한 제가 납품받은 업체에도 크레임을 제기를 해서,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든 외주 제작해서 만든 비닐을 그 본딩 회사에서 그냥 테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본딩 회사에서 본딩을 해서 갖고 왔는데 비닐은 제대로 됐는데 본딩이 잘못됐다. 그러면 본딩 회사에서 비닐 값까지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그게 명확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페널티를 주고 다시 납품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돈 들어간 것까지 물어내 이러고, 그 죄는 실수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야 이 다음에 제가 발주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또 한 번 더 저한테 확인을 받고 그런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라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 부정선거 카르텔이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는 거는, 그게 밝혀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분석해냈던 것 중에도 그거에 근간이 되는 내용도 많고, 수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딱 문제가 발생한 거를 고발도 했고 한데 그런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실수라고 해서 그냥 묵인하고 지나간다? 예? 다 면죄부를 받고 지나간다 그러면, 제가 크레임이 걸렸을 때 그런 거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고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다음에 좀 잘해주세요 정도로 끝나간다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예? 당장에 손해는 끼치더라도 다시 만들어 보내시오. 그러고 독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럼 나라도 마찬가지로거든요. 그런 그 아주 중대한 범죄,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좀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할 때 더, 예?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할 텐데, 이 전부 면죄부를 줘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잘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자들은 그거를 더 교묘하게 은폐하는 쪽으로만 진화를 해간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뭐, 아이고, 뭐, 그냥 자료 얘기 안 하고 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네요. 그냥 뭐, 살아가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건 뭐, 이 가족들이 들으면은 좀 깜짝 놀랄 얘기인데, 이 처음 제품 개발하고 시장은 개척이 안 돼 있고 돈은 없어가지고 지하 한 그때 4, 50평 됐나? 아, 35평이었네. 지하 공장에서 기계를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뭐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또 이 비즈니스도 뭐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펼쳐지고 그래가지고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그때가 최진실 씨가 죽고 그 이어서 뭐 정선희 씨 남편인가 안재환 씨라고 뭐 번개탄 뭐 해서 자살하고 뭐 그런 일이 연이어 일어났었어요. 그때 어간인데 그때도 제가 좀 그때 그러니까 환경에 하여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기계 자체가 이렇게 뭐 좀 전자파 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하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지하 공장을 얻어 갔다가 뭐 우울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번개탄을 사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기가 어쨌나 하여간 그 공단 주변이라 그런가 그 구멍가게나 이런 데서 사르라고 그러는지 번개탄을 파는 데가 없어서 뭐 샀더라도 제가 뭐 그런 거를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죽했으면 저 사다 놓고 옆에 쟁여 놓으면 그거 뭐 사람 일이란 게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이렇게 예? 애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인데 걔들이 벌써 이제 시집 다 가서 예? 손주들도 안겨주고 또 뭐 알콩달콩 잘 사는 거 보면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의 큰 문제, 예? 최소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정도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큰 아이템을 다루면서 내가 만든 자료가 뭔가 세상에 더 알려질 수 있다, 알려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여기서 10년, 20년 더 살으니 어떻고 무슨 영화를 볼 것이며 그죠? 그래서 그냥 진짜 딱 죽기 좋은 핑계거리다 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썸짓하죠. 그 생각을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요 분석하고 뭐 채널에 올리고 하던 중에 이 동네에서 그나마 요 리 단위로 따지면 유일하게 그 제조업체를 그 친구는 이제 제조업은 아니고 건설 안전설비 쪽이었으니까 저보다 6살 어린 친구는 이제 50이 안 됐었나? 아, 6살이 아니고 8살인가 어렸었구만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건설 경기가 죽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앞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고 하니까 막 그
일이 많다가 PF 대출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다 올수습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 거,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유일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던 친구인데, 그러고 나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아, 참, 사람이란 게 그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죽으려면 차라리 나랑 같이 이거라도 외치다가 그러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때 전후에서 뭐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유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던 놈이 이거 뭐 어? 회사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거에 내가 연연해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 내가 하찮은 거에 매여 가지고 걱정을 했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 까고 뭐 제 이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시골 촌부란 사람이 실체는 있는 사람이 그러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가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커지지? 이게 이제 뉴진스 기사에 나왔던 건데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권 변호사님, 허병기 교수님, 요 분은 뭐 저기 주최해 주셨던 분, 요 분들은 시의원, 장재현 박사님, 요 분은 누구지? 그 권경희 편집장님. 요게 접니다. 깍두기 같죠? 근데 하여간 좀 평소에도 독하다는 얘기는 듣고 살았습니다. 뭐 제가 악하다는 뜻은 아니고 착하긴 착한데 독한 놈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진짜 집 학교밖에 모르던 모범생이었는데 공부는 잘 못해도 근데도 그때 어느 저 영어 선생님이 학기 바뀌고 처음 수업 들어와가지고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수업 들어와가지고 입안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쭉 둘러보더니 저를 찍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앞에 맨 앞줄에나 뭐 두 번째 줄에나 앉았을 텐데 그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쭉 살면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외골수라 그래야 되나 고집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사람들 만나서 영업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물건만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제가 거래하는 분들 중에 실제 안 만나고 거래하는 분들이 한 80% 이상 될 거예요. 제 제품만 보고 구입해 가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부정선거 작업하는 것도 내가 자료만 정확하게 내놓으면 그걸 보고 다들 공감하고 할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 자료를 직접 보는 분들은 그나마 좀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으로라도 느껴졌을 텐데 한 달이 건너서 기사를 본다든지 이번 세미나처럼 다른 채널을 통해서 뭐가 방송이 된다든지 그것만 보고는 왠지 시골 촌부 이러고 하면 제가 뭔가 구린 게 있어서 그 닉네임을 쓰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도 같고 그래서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더 귀찮게 될지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생각했던 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개선안을 제안하는 거는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러면 지금 뭐 채널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활동을 접는다고 하면, 접는다고 했을 때 그냥 그게 익명인 상태로 계속 뭔가 회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인용하고 하는 거가 그냥 이 자료 자체에는 정말 오히려 그 익명이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그냥 뭐 굳이 이름 기억하려고 하실 거 없고요. 또 특별히 그 저랑 뭐 정말 자료를 보고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네가 잘못 생각한 게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까 안내드렸던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봐서 아 이거는 꼭 대답 드려야 되겠다든지 하면은 답글로 달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제가 그 만들어낸, 계산해낸 그 데이터에 관한 한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시지 않도록, 저한테 적어도 그 연락을 주신다는 거는 제 자료를 보셨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쭉 이렇게 팔로우를 해 가겠습니다. 뭐 내용으로 따지면 정말 그중 제일 별 내용 없는 건데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냥 저 사는 얘기 일방적으로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이게 뭐 자료가 전혀 허무맹랑하게 나온 건 아니구나 하는 그 정도 느낌만 갖고 오늘 그 정도 느낌만 가셨다고 하면 제가 고민하고 영상을 올린 그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산안이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정리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하고 그 토픽별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모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으로 아마 곧 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